내가 지금 던졌다면 어땠을까? 네 목에 정확히 박혔겠지? 살려주세요. 너희 같은 애들 많이 봤다. 할배, 이러면 우리가 쫄 것 같아? 늙은이가 까불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너거들은 노인 공경부터 배워야겠구나. 할아버지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본데 진짜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꺼지라고요. 얘들아, 싸울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뭔지 아니? 가해자는 어깨를 잡힌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다. 가해자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 앞 작은 길가, 김용택은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얗게 센 머리, 약간 굽은 허리, 편안한 점퍼 차림. 언뜻 보면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허리춤을 툭툭 치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 우진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려나?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김용택은 손자의 학교 앞을 지나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 하긴 요즘 애들은 다 잘 먹고 잘 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멀리서 학교 체육관 뒤편으로 몰려가는 학생 몇 명이 보였다. 누군가를 앞세우고 뒤에서 희죽거리며 떠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김용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손자 김우진이었다. 김용택은 순간적으로 발을 멈췄다.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김용택의 눈가에 주름이 팽팽하게 펴졌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폭력의 냄새, 위험을 감지한 순간 모든 감각이 곤두서는 느낌. 김용택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 캠퍼스는 점심시간을 맞아 떠들썩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한쪽, 체육관 뒤편의 인적 드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우진은 벽에 몰려 있었다. 앞을 가로막은 학생들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우진의 가방끈을 툭툭 치며 말했다.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돈 가져왔냐? 우진은 움츠러든 채 고개를 저었다. 정말 없어요. 표정을 굳힌 학생이 한숨을 쉬더니 가볍게 우진의 어깨를 밀었다. 힘을 빼고 밀었지만 우진은 그대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에이, 실망인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오늘까지 안 가져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녀석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야, 그냥 확실하게 알려줘야 정신 차리지 않겠냐? 우진은 점점 더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가방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우진은 이를 악물고 붙잡았지만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손에서 가방이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지자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발로 차버렸다. 책과 필통이 바닥에 흩어졌다. 진짜 돈 없냐? 우진은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없으면 만들어 와야지.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 하는 줄 알아. 그 순간이었다. 이놈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허스키한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우진도 가해자들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체육관 입구에서 한 노인이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다. 김용택이었다. 김용택은 평소부터 손자를 유난히 챙기는 촐랑맞은 할아버지였다. 아침마다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잔소리를 하고 학교 가는 우진을 따라 나와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일상이었다. 오늘도 학교 근처에서 시장을 보던 중 우연히 우진의 학교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체육관 뒤편으로 몰려가는 걸 보았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허겁지겁 뛰어와 보니 예상은 적중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가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학생들끼리 뭘 저렇게 몰려 있어? 뭐 재미난 거라도 하나? 할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씩 웃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우진은 벽에 몰려 있었고 바닥에는 책과 필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가해자들은 할아버지를 힐끗 쳐다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피식 웃었다. 이 할배는 뭐야? 할배 우리한테 볼 일 있어요? 아니, 시장 갔다 오는 길인데 우리 우진이랑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와봤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푸근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우진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가해자들의 표정은 영락없는 양아치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씩 웃으며 허리를 폈다. 아이고, 그런데 너희들 요즘 애들은 참 덩치가 좋구먼. 뭐 먹으면 그렇게 크냐? 가해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할아버지 우진이 아세요? 우리가 우진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도와주다니 뭘 도와줘? 돈 없으면 가져오라고 알려주는 거죠? 세상 사는 법 좀 배우게. 할아버지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진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달라졌다. 평소 촐랑거리며 동네 시장에서 물건값 깎으려고 애쓰던 모습도, 잔소리를 하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모습도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천천히 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너희한테 하나 가르쳐 줘야겠구나. 이 할애비는 아직도 현역이란다. 가해자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다. 할아버지가 허리나 펴는 늙은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진은 숨을 삼켰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다. 눈빛이 변했다. 평소 동네에서 시장 아줌마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땅에 흩어진 우진의 가방과 책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가해자들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가해자들은 처음으로 이 노인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앞에 서 있던 녀석이 일부러 크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다.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한마디 해야겠지. 너희들 이런 짓 하면 혼난다. 가해자 중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왜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패기라도 하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가해자들은 눈앞에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우진은 분명히 보았다. 바닥에 놓인 볼펜 하나가 할아버지의 발끝에 닿았고 그것이 순식간에 튕겨 올라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 볼펜이 언제 가해자의 목바로 앞까지 겨눠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볍게 볼펜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각도와 움직임은 이게 단순한 노인의 장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금 던졌다면 어땠을까? 네 목에 정확히 박혔겠지.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볼펜 끝이 목에 닿아 있는 걸 깨달은 가해자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우진조차 믿을 수 없었다. 분명 몇 초 전까지 할아버지는 촐랑거리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다.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강렬한 위압감이 숨겨져 있었다. 볼펜을 목 앞에서 천천히 치우며 가해자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너희 같은 애들 많이 봤다. 힘 조금 있다고 약한 애들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아는 놈들. 우진은 가해자들이 처음으로 겁먹는 걸 봤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휘릭 돌리더니 그대로 땅에 툭 떨어뜨렸다. 대단한 기술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그저 손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들 중 한 명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웃었다. 할배, 이러면 우리가 쫄 것 같아? 늙은이가 까불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그 말에 할아버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너거들은 노인 공경부터 배워야겠구나. 그 순간 할아버지의 자세가 변했다.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가해자의 어깨를 툭 잡았다. 가해자는 어깨를 잡힌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다. 가해자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혔다. 우진은 눈을 의심했다. 분명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는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는 땅에 눕혀진 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가해자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손을 털며 말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균형을 무너뜨리면 힘이 센 놈도 쉽게 넘어가지. 쓰러진 가해자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시 손을 뻗어 가볍게 그의 손목을 잡았다. 다시 한번 꽈당. 가해자는 똑같이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우진은 깨달았다. 힘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가해자는 할아버지보다 덩치도 2배나 크고 빠를 터인데 전혀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로 가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손 하나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그걸 직접 보여주자 남아있던 가해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진짜다. 이 노인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한 녀석이 얼굴을 굳히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본데 진짜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꺼지라고요. 가해자는 윽박지르듯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리고 이번엔 우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얘들아, 싸울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뭔지 아니? 우진은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며 말했다. 상대의 발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해자의 발이 움직였다. 우진은 깜짝 놀랐다. 가해자가 할아버지를 걷어차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몸을 옆으로 살짝 틀었다. 발차기가 허공을 가르며 빗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할아버지의 손이 반격을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손이 가해자의 발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순식간에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몸의 중심을 잃은 가해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땅을 구르다가 신음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진도 숨을 삼켰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할아버지는 가볍게 한 손을 털며 말했다. 싸울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상대의 발이라고 했지. 방금 저 녀석이 무슨 기술을 쓰려고 했을까? 가해자들은 말이 없었다. 우진조차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무 기술도 아니었단다. 그냥 힘만 믿고 막 차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거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당하는 거지. 우진은 할아버지가 가해자들을 단순히 때려눕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차원이 달랐다. 그제야 남아있던 가해자 한 명이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다. 뭐야 이 미친 늙은이! 너희들 뭐해! 다 같이 덤벼! 마지막 남은 가해자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할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에휴, 아직도 모르겠나?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주먹을 휘두른 가해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할아버지는 몸을 살짝 틀어 피하며 반격에 나섰다. 툭! 가볍게 손목을 밀어냈을 뿐인데 가해자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다. 같은 순간 다른 가해자가 뒷덜미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을 낚아채더니 몸을 낮춰 한 바퀴 돌며 그대로 바닥에 맺혀버렸다. 쿵!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가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움켜쥐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뿐. 마지막 가해자는 주먹을 쥐고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승패는 정해졌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서라, 다친다. 그 한마디에 남은 가해자의 몸이 굳었다. 그리고는 주먹을 내린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걸걸걸 여기 똘똘한 건 너밖에 없나 보구나. 우진은 넋이 나간 얼굴로 눈앞의 광경을 바라봤다. 단 한 명, 오직 한 명의 노인이 여럿을 제압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우진이 괜찮니? 우진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교문 쪽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선생님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며칠 뒤 우진은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특전사 교관으로 수십 년 근무하시고 여러 번의 해외 용병 활동을 하며 훈장 수여까지 여럿 있었다고 한다. 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 우진이 왔냐? 얼른 이리 와. 우리 똥강아지 밥 먹자. 우진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피식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촐랑거리는 모습. 하지만 이제 우진은 안다. 이 촐랑대는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우진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운동하러 가자. 그날부터 손자와 할아버지는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